안녕하세요. 상큼하고 싶은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싶은 정치 시사 방송 C 플러스입니다. 와. 네, 오늘 드디어 시험 방송이 끝나고 첫 번째 첫 회 방송이 됐습니다. 정규 방송으로 편성. 네, 바쁜 맹언니는 가시고 안 바빴던 저만 여기 남아서 살아남은 첫 시험 방송에서 살아남은 저는 구안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본에 써있기로는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 네, 서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쌤! 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 밖에 못 나가시고 집에 콕 박혀 있으려니까 엉덩이도 근질근질 하시고 입도 근질근질 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C 플러스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밖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쭉쭉쭉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정규 방송은 항상 첫 손님이 중요하잖아요. 첫 손님이 이제 화제성과 시의성을 모두 갖춘 그런 스타, 대스타로 저희가 좀 모셔봤는데요. 네, 첫 번째 초대 손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저희의 멋진 센 언니, 세상에 이런 언니 흔치 않은데 미대사관저 담을 넘었던 김유진 언니를 좀 초대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네. 대본에 써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석에서 아는 사이여서. 그래서 사진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만 들으시고 실물은 또 이렇게 처음 뵌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이었죠.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이제 구속되어서 얼마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어서 국민들께 인사드리러 온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니가 이제 미 대사관절 담을 넘으셨는데 담을 넘은 지 이제 세어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5개월이나 지나서 흐릿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미 대사관절을 넘겠다고 다짐을 어떤 마음으로 좀 다짐했는지 또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미 대사관저가 덕수궁 한복판에 있는 걸 아시나요? 저 몰랐어요, 사실. 저 언니가 넘어서 알았어요. 저도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 대사관저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만큼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미 대사관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당시에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무려 5배 인상이라고 하는 방위 분담금에 부당한 인상 요구를 했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대변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해리스죠. 네, 그래서 해리스 주한 미대사에게 분명하게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약간 담 넘으면서 네. 두렵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나요? 두렵다기보다는 넘기 전까지 어떤 높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훌쩍 뛰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구속하는 세상에 맞서 당장이 터져라 나의 처지 수많은 별이 나를 사랑하지 시련을 이기고 승복하자고
다시 봐도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 미대사관 저 투쟁을 보면 항상 눈물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 제가요? 네. 눈물 나시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네, 영상 보니까 저도 다시 좀 생각이 새록새록하게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미 대사관저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국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이라면 가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이야기도 전하고 항의도 했을 텐데 봉쇄되어 있고 정말 보통의 국민들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공간이어서 사실 월담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외쳤지만 굉장히 강압적으로 당시에 거기에 있던 경비원들이나 한국 경찰들에게 무자비한 연행을 또 당하기도 했었죠. 사실 저 벽의 높이, 담의 높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그때 딱 앞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은 사다리를 여기 끝에서 끝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를 딱 걸치고 진짜. 앞에 딱 메가폰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무슨 엑스 언니다 이런 얘기가 될 정도로 진짜 간지. 일본 사기 아이고 요새는 본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본세난다. 본세난다. 네, 영상 보니까 근데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상황 속에서도 되게 용감하게 잘 싸우셨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투쟁 그 덕수궁에 이제 이야기하러 갔던 학생들이 전원 연행이 되고 또 구속까지 언니는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구속되면은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안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뭐 저희 생각하는 건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 정도인데 좀 그 안에서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네, 저도 구속은 처음이라서요. 이번 생이 구속은 처음이라. 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슬기로운 깜방 생활이랑 뭐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부당하게 구속이 되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된 3명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스럽지만 구속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것은 이전에도 이렇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투옥되셨던 수많은 양심수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 옥중에서도 이런 수용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면서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와 외침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봐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 5개월이란 시간이 또 빨리 흐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재판은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재판이 진행된 지는 이제 구속되고 나서 12월?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부당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맞서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다. 그리고 당시의 월담 시위도 충분히 집회 시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해리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내정 간섭을 자행하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시의성 있는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국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했던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입장에서 재판 준비를 옥중에 있을 때에도 뭐 지금 또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방금 기자회견을 막 마치시고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신문이나 이런 뉴스 보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 이제 방위비 협상이 아직까지 최종 타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근무를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일견 들으면은 자금이 이제 없으니까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핵심은 미국이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것이고 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분명히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압박하는 이런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생 양아치들. 그거 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이런다고 그쵸. 하던데.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전에 딱 5조 원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협상에 임해라. 한국 정부는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버텨낼 테니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그런 어떤 자주적인 목소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바로 딱 알아채셔서 또 옥중 출마를 결심을 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나요? 네, 근데 옥중 출마가 장준하 선생님 이후에 첫 옥중 출마를 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막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옥중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결심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당시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를 했던 그런 것들도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 우리 주권의 소중함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총 19명의 학생들이 나서게 됐었던 것인데 그 연장선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결심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옥중이라고 하는 그 제한성 때문에 현장에서 더 많이 나설 수 없게 된 조건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교과서 같은 사람이네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네. 민중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시게 네, 되셨잖아요. 근데 민중당이라는 당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큰 여당, 야당 이런 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중당으로 나오신 특별한 이유? 뭐 민중당으로 꼭 나와야 했던 이유가 네, 뭔지. 네.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현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옥죄고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거대한 정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분단을 극복해서 자주로 통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령에도 선포해 놓고 그다음에 정당의 지향으로 삼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민중당이었기 때문에 저희 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의 이 진심과 그 당시의 그런 마음들을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민중당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언니 말 약간 들으니까 민중당이라는 곳에서 그럼 언니 말고 네. 다른 후보들은 좀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도 궁금한데 네. 다른 후보들 약간 짤략갈략 소개? 스스로가 농민이고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이런 정치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최연소 출마자로서 실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이야기하는 후보도 있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던가 박근혜 탄핵 촛불이라던가 그러한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었을 때 그 앞장서서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또 후보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멋있는 당이네요. 아니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성비가 50대 50이라고. 아 맞아요. 네. 그게 국내 최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통계로 나온 걸 저도 봤었는데 모든 정당들이 하는 말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실천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중당이 내걸고 있는 그런 지향과 방향에 맞게 실제로도 그 정당의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국민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은 이제 언니를 선거운동 기간이 앞으로 또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뵐 것 같은데요. 네. 사진으로도 또 많이 뵐 것 같고 바쁘시다 보니 워낙. 네, 그래서 이후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 담까지 넘을 분이잖아요. 네, 잘 뛰어야 넘어야 할 텐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평소에 이제 국민분들이 많이 보셨던 선거의 풍경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런 투쟁의 마음, 실천의 마음으로 선거에 좀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까지는 옥중에서 출마한 그런 조건에서 이 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또 석방이 된 만큼 제가 달려갈 수 있는 현장에서 더욱더 목소리 내면서 4.15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진심이 뭔가 가득 느껴지는데 이런 진심을 많이 가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진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로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러 또 저희 방송 그때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면 10분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